2002년 6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은 이미 인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직 경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인데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고 있었어요. 붉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 이태원, 명동, 강남역, 전국 곳곳에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의 한국은 경쟁국 독일과의 8강 경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국민 대부분이 우리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선전에서 폴란드와 미국, 포르투갈을 이기긴 했지만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강국이었으니까요. 광장의 분위기는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50대 이상이라면 당신도 그곳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을 겁니다. 그때의 감정이라면 아마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는 절박함이었을 것 같아요. 한국 축구가 결승에 가봤나? 4강까지 가본 적이 있나? 그런 세대들의 질문이 그때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경기 시작 시간이 되자 광장에 수십만 명이 숨을 고르며 경기장을 향해 응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언론의 카메라는 경기장만 담지 않았어요. 광장에 붉은 물결을 담았습니다. 국제 언론의 기자들은 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도시들이 순간적으로 축제의 장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민이 보여주는 집단의 힘이다. 로이터의 기자도 비슷한 톤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지시나 명령 없이 하나의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국제 언론이 놀라는 건 이 모든 응원이 정부의 조직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 누구도 지시한 게 아닌데 완벽하게 조직된 것처럼 움직이는 그 현상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청와대라고 불릴 만한 곳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내부의 정보통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께서 남한 응원을 보시고 표정이 바뀌셨다는 소문 말입니다. 당시의 국제정보기관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보인 반응이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붉은 악마가 뭐였죠? 혹시 정부에서 조직한 응원단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었습니다. 붉은 악마는 어떤 정부 부서에 의해 어떤 정당의 명령으로 어떤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자발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인 청년들이 시작한 응원 문화였던 거죠. 당시만 해도 인터넷은 지금만큼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보를 나누고 모여야 할 때를 정하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북한의 응원 방식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북한에서 국가 행사나 중요한 행사 때 사람들이 모여 응원하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철저히 조직화된 것이었어요.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각 지역의 당 간부들이 인원을 배정하고 응원의 내용까지 정확히 통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의 사로청, 즉 청년 동맹 같은 조직들이 관여하는 구조였죠. 개인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곧 체제에 대한 이탈로 읽히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붉은 악마는 누군가의 명령이 없어도 지시가 없어도 통제가 없어도 저절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광장으로 나가자는 인터넷 글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을 그린 깃발이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가 써졌고 응원 구호가 만들어졌어요. 이 모든 과정이 조직적 지시가 아니라 개인들의 창의성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50대 이상이신 분이라면 이때의 감정을 아실 거예요. 마치 세상이 변했다는 느낌,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분출되는 듯한 그 감정 말입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는 정치 집회든 응원이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있어야 했잖아요. 하지만 2002년의 광장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그 누구의 강압도 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의 물결이었던 거죠. 당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한 그런 자발성 말입니다. 국제 언론은 이 현상을 한국식 시민 응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치 과학적으로 분석하듯이 말입니다. 조직된 지시 없이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시민들의 힘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이 북한의 정보부까지 전해졌다는 건 당연했어요. 당시 북한은 대남 정보를 매우 중시하던 체제였으니까요.
평양의 관계자들도 그리고 최고 지도자도 이 장면을 보고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체제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2002년 6월 22일 평양 중심부의 어느 건물에서 텔레비전 중계를 보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객들처럼 편하게 보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이었거든요. 아마도 참모진들이 곁에 있었을 겁니다. 정보 담당자들, 통일 담당자들, 남한 전문가들 말이죠. 그들도 이 경기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 남한이라는 국가를 평가하고 그 나라의 국민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북한의 공식적 입장은 남한을 제국주의에 점령당한 나라로 봤어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타락된 자본주의 사회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죠. 그렇다면 남한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먹고 노는 것만 생각하는 정신없는 세대여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북한의 기본 설정이었습니다. 김정일도 북한의 지도부도 그렇게 남한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보인 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청년들, 조직되지도 않았는데 완벽하게 흐르는 응원의 물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에너지. 그 에너지는 어떤 종류였을까요? 당신도 당시를 기억하신다면 알 거예요. 광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단순한 축구를 응원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약하지 않다는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던 거죠. 김정일이 이 장면을 보는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저 젊은이들의 열정은 뭐지? 저런 에너지가 남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 증언과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일은 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표정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이 독일을 이기고 4강에 오르는 그 순간, 광장에 수백만 명이 함께 울고 웃는 장면을 봤을 때 뭔가 결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당시 북한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들에 따르면 김정일은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단결하는 민족이면 전쟁 나면 우리도 작살날 수 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매우 깊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남한이라는 국가의 전투력,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남한 국민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였던 거죠. 저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국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대규모 응원이나 집회가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양의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 있다면 그것은 100% 계획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정확한 인원 배치표가 내려오고 각 지역의 당 간부들이 의무적으로 인원을 모으고 응원할 때 무엇을 외칠 것인지까지 정해져 있어요. 혹시 그 구호를 틀리거나 지시받은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체제에 대한 불충을 나타내는 신호로 읽혀집니다. 개인의 감시 기록에도 남겨져요. 그렇다면 북한 국민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당신이 공장 일을 마치고 강압적으로 집회에 끌려가서 당이 정해준 구호를 외쳐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자발성이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오직 해야 한다는 의무감, 어길 수 없다는 공포감만 있을 뿐이에요. 당신의 심장은 뛰지 않고 당신의 목소리도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통제사회의 응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2002년 한국의 광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가야 한다고 강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왔습니다. 왜? 자신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광장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기기를, 우리가 4강에 가기를, 그런 진정한 바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어요. 당신도 당시 광장에 있었다면 그 에너지의 감염성을 느껴봤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온몸에 전율이 왔다. 이런 표현들이 당시 광장에서 나온 말들이었어요. 김정일이 이 장면을 본다는 건 뭘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남한에 있다는 것을 직면하는 경험이었던 거예요. 북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의 논리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주의로 인해 나뉘어진 사회여야 했어요. 각자 살 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여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강한 일체감과 단합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북한이 이해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었던 겁니다. 당시 김정일의 심리 상태를 상상해보면 단순한 놀람을 넘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게 뭐였을 것 같은가 하면 이런 에너지의 국민과 전쟁을 한다면? 하는 생각이었을 테니까요. 전쟁이라는 건 단순히 군사력의 비교만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의지, 국민의 단결력, 국민이 얼마나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정신적 요소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북한의 군사력을 따져보면 당시 병력으로는 남한을 압도했어요. 100만 명대의 상비군, 핵무기 개발, 각종 미사일. 이런 물질적 군사력은 남한보다 우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고 추동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국민의 의지입니다. 통제로 이루어진 조직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발적인 열정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끝까지 버팁니다. 2002년 광장의 붉은 악마를 본 김정일은 아마도 이런 현실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저 정도의 국민 에너지라면 우리가 예측한 시나리오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시 북한의 전략가들은 만약 전쟁이 난다면 남한의 국민들은 빠르게 항복할 것이라고 계산했었어요. 왜? 남한 국민들이 개인주의에 빠져 단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장의 장면은 그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김정일이 느낀 공포는 단순한 경제력의 차이나 군사력의 차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저 에너지를 막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정보를 차단하고 어떻게든 국민을 통제해봐도 남한은 자기 나라,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로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그런 국민들이 단결하면 북한의 어떤 전략도 먹혀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 말입니다. 당시 국제정보기관들은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앙정보국과 한국의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들은 김정일의 반응을 분석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지도자의 표정과 반응은 그 나라의 실제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정일이 별것 아니다라고 무시했다면 그것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는 신호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의 반응이 나왔다는 건 북한이 남한의 잠재력에 대해 재평가했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축구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2002년의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국민의 응집력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던 시기였어요. 1997년 IMF 위기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심리는 여전히 피폐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 개최된 월드컵에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단합했어요.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던 거죠. 국제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수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응집력 측면에서도 매우 강한 국가다. 즉, 국내 총생산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할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었던 거죠. 이것을 마케팅 용어로는 소프트 파워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강제력이 아니라 매력과 영향력으로 다른 국가를 움직이는 힘 말입니다. 당신이 50대 이상이라면 그때의 그 기분을 기억하시나요? 광장에 있든 텔레비전 앞에 있든 한국 축구팀이 독일을 이기는 순간의 그 느낌 말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포옹하고 울고 웃던 그 경험 말이에요. 국제정보기관들은 그 장면 하나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응집도를 측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의 응집도라면 이 국가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가장 중요한 대비가 있습니다. 바로 자발성과 통제의 차이입니다. 당시 북한은 정보 차단이 심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남한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뉴스는 평양의 고위 지도자들에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영상으로 본 광장의 장면은 북한 지도부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십만 명을 광장에 모아요. 거대한 집단체조를 펼치고 거대한 응원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지시된 것입니다. 당 중앙에서 정해진 인원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끌어모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 속에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평양의 거리에서 본 대규모 집회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우 정렬되어 있고 매우 정확하고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개별 국민들의 진정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의 강제도 없었고 당의 지시도 없었고 어떤 공식 조직의 명령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에너지, 더 진정성 있는 응원이 나타났던 거죠. 이것이 그 차이였습니다. 시키니까 하는 것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의 차이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재된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북한의 체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이자 동시에 강점이라는 판단에 도달했을 것 같습니다. 약점은 무엇이냐면 국민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만약 정부가 뭔가를 강제하려 하면 국민들은 저항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강점은 무엇이냐면 그 자유가 결국 더 강한 에너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 그 힘은 어떤 강제력도 만들 수 없는 차원의 강함이 되는 거죠. 김정일이 깨달은 게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에너지는 우리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하면 할수록 저쪽은 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나오는 응집력이 우리의 통제 체제보다 훨씬 강하다. 2024년 지금 2002년은 22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광장에 있던 청년들은 이제 40대가 되었어요. 당시 텔레비전 앞에서 울던 우리 부모 세대는 이제 70대에 가깝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하신가요? 혹은 이제는 그때 있었던 일 정도로 희미해지셨나요? 당신이 만약 그 광장에 있었던 세대라면, 혹은 그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있었던 세대라면 당신은 뭔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 국민이 단합했을 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직접 경험했어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뭘까요? 2002년의 붉은 악마는 축구 응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축구를 훨씬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의 국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순간이었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도 남한을 재평가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응원이었기에 국가의 지도자까지 흔들렸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한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던 거죠. 당신이 지금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그때의 그 힘을 어디에 썼나요? 혹은 지금 당신 주변에서, 혹은 당신의 가정에서, 혹은 당신의 일터에서 그런 자발적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2002년의 광장이 보여준 것은 지시 없이도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강제 없이도 단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힘은 어떤 계획된 조직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또 그런 에너지가 모인다면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광장에 있었던 당신, 그 시간. 그 텔레비전 앞에 있었던 당신, 당신이 느꼈던 그 에너지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으니까요. 자발성, 단합, 믿음. 그 세 가지가 모일 때 일어나는 기적들이 말입니다.